저기 얼마입니까? 4천 나 있지. 그 다음 저당 상수 얼마 돼 있습니까? 0.1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 값 알고 있잖아요. 이거 곱해주는 거지. 그럼 요거 얼마 됩니까? 2천. 내가 매기마다 갚는 금액 2천 갚는 거요. 얼마 빌렸을 때? 얼마 돼야 됩니까? 2억이지. 2억을 빌려가면 결국 뭐 있습니까? 0.1 곱하니까 이게 2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문제의 조건이면 기존 대출 얼마요? 여기에다 낮은 금액 이거 아닙니까? 그죠? 2억 빌려줄 건 이미 8천 빌려가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1억 2천 되어진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 19번을 조금 더 변형한 게 21번 문제. 21번 문제. 20번 문제는 이거 애들 장난친 거지, 이거. 이거 완전 손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한 경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 이건. 나쁜 놈이죠, 이거. 자, 다시 이제 22번 갑니다. 21번 갑니다. 자, 21번도 뭐 있습니까? 딱 보니까 뭐 써야 돼? LTV와 DTI. 자, 가자고요. LTV가 몇 프로죠? 60%. DTI는요? 40%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예, 담보평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5억. 자, 바랍니다. 60%에 5억이면 결국 얼마 빌려갑니까? 3억을 빌려갈 수 있죠. LTV를 통해서. 자, 두 번째. 연간 소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6천 나 있네. 6천.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0.12죠. 자, 요거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6, 2,400. 그러면 얘는 뭐 있습니까? 얼마 빌려가면 2,400을 갚는 거예요, 매달마다? 0.12잖아. 이거 나눠주면 되지. 0.12분의 2,400은 됩니다. 얼마 됩니까? 2억. 2억이지? 자,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기존 사업 자금 대출이 있어 벌써. 근데 얘는 보니까 빌려간 금액이 쓰면 안 돼 있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다시. 자, 부채 서비스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요? 연간 1,200 갚는 거 1,200. 그죠? 근데 우리 부채 서비스는 항상 대출액에다가 뭘 곱해주는 겁니까? 저당 상수, 상수, 그죠? 저당 상수 0.1 아닙니까? 요거 얼마 됩니까? 1억. 그죠? 우리 저기 있는 19번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거, 이건? 그죠? 나는 현재 1억은 이미 빌려간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재 빌려갈 최대금은 2억이지. 그럼 빼줘야 되지. 얼마? 그래서 1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 푸는 요런 거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자,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23번이 작년 시험 났던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얘는 기존 대출 안 했잖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뭐 여기 보니까 요거 두 개 썼나 이거 아닙니까? 공식이? 그죠? 결국은 똑같은 내용 자체가. 자, 다시 그렇게 묻는 게 일반적인데 다시 18번 문제. 18번 갑니다. (18번) 문제. 자, 얘는 보니까 문제 물었던 게, 자, 내용을 딱 보니까 대부 비율이 있고 부채 감당률이 있죠. 표 안에 보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거 뭐지? 대부 비율이 요거거든? 요 공식과 요걸 써라 이런 표현 자체가. 요 두 개 공식을 써서 거기 있는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요. 어느 걸 빌려줄래 이게 아니라 두 개 있는 값을 나타내보라 이거 말뜻이. 그래서 현재 뭐 있습니까? 바로 합니다. 자산가치 얼마? 자, 일단 대부분이 얼마죠? 60%.
자산가치 얼마요? 20억이죠? 요금 얼마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자산가치 기준은 12억을 빌려갈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0. 얼마요? 부채 감당 1.5지? 그 다음에 이때 순영업수도 얼마니까 1억? 2천. 자, 일단 저당 상수가 0.1이죠? 자, 보세요, 이제. 요 값이 얼마, 요건 나눠준 거지. 1.5분의 1억 2천 나눠주는 거예요. 하면 요 값이 0.8억 나오거든? 즉, 8천만 나옵니다, 8천만 원. 요 값이 나오는데, 어쨌든, 얼마 정도 돈을 빌려가면 얘가 0.8, 즉, 8천만 원 갚습니까? 매달마다? 매기마다? 0.1이지. 얼마 돼? 이거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0.1분의 뭐 있습니까? 0.8 하면 돼. 하면 이건 8억 되겠지. 8억이란 돈을 빌려간다면 매기마다 8천만 원씩 갚는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럼 계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있죠. 욕심부리는 함께 있던데 이런 것 같아. 하고 싶은데 왠지 하면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은 작품 뭐 있습니까? 이건 포기한 게 많던데 사실은 계산 문제 지금까지 했던 거 마시면 돼. 제가 총 몇 개 한 줄 압니까? 기억나는 거. 자, 계산 문제. 지금까지 했던 기억나는 거. 기대 수익률? 오케이. 또. 응? 탄력성. 오케이. 자, 탄력성에서 우리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관계. 가격과 교차 탄력성 관계 있죠? 기억납니까? 네, 요거 푸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거 인력이라. 그지? 몇 명 정도, 몇 프로가 A 도시, B 도시 할 것인가 묻는 문제. 또? 기억나는 거. 수요가 50-2P고 공급이 20 플러스 4P일 때 수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은 100에다가 4P 된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균형 가격 묻는 거. 응? 또 기억나는 거. 응? 설마 내년 또 보는 거 아니겠지? 지렛대 효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요한 적이 있죠. A 부동산과 B와 C가 있는데 호황이고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그죠? 여섯 번째 뭐 있습니까? 지금 했던 여기 뭐요? LTV, DTI 부채 감당률 요거 아닙니까? 이 6개에서 보통 3개는 기본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보통 여기서 3개 또는 4개 나오면 4개. 이것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7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죠? 이것만 하시라고. 물론 이제 나중 뒤에 가면요. 감정평가 이런 거 하겠지만 그런 건 될 수 있으면 손 틀으라고요.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7개 중에 깔끔하게 한 3개 맞추시고 뭐 있으면 4개 찍는데 그 중에 1개 찍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작년에 이런 분이 있어. 7개 시험날 7개 다 찍어서 맞춘 사람이 있어. 진짜. 자기 말하면 자기는 다 찍었대. 물론 내가 봐서 그 사람 찍을 사람이야. 근데 다 맞췄대. 근데 문제는 떨어졌어. 원래 떠보고 있어. 굉장히 7개 맞추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근데 하여튼 떨어졌어. 자, 하여튼, 머릿속에 기억할 건요, 다른 건 다 버리세요, 계산 문제. 아예 처음에 그냥 버리시라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얼마든지. 분명히 조금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 뭐 문제 풀어보시 말기면 조금만 요령 말고 있으면 절대 1분 이상 시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1분 안에 무조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 문제 있죠. 이거 조금 연습해 있으면 그 1분 안 걸리거든요. 이거 실제. 오히려 우리 문제 1분보다 훨씬, 일반 문제 1령보다 훨씬 이게 더 짧습니다. 이게 푸는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이 뭔가 하면 왠지 계산이야 해서 좀 마음이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이걸 자꾸 똑같은 포맷에 연습하면 큰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다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만큼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기 있는 6개는 푸셔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 하겠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뭘 보는가 하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16번 할 거예요, 이제. 16번 가지고 이렇게 만료 시험 낼 수가 있어, 이게. 16번. 대출 실행 시점에 LTV죠. DTI지? DTI 가장 높다. 이거 보세요. 그럼 DTI 공식이 뭔데? 이게 제일 높다는 거지. 이 말이 부채 스트레스 같은 말이 뭐지?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상환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누구? 요거죠, 요거. 여기 누군데? 원금 균등이지. 또 가볼게. 자, 뒤에 보니까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부비율. 자, 대부비율 공식이 뭐예요? LTV지, 이거. 여기 보세요. 얘는 뭘 파할 목적이지? 대출액이지. 10년 경과된 후에 대출액은 남아있는 잔금이지. 그러니까 잔금이 가장 나중에 누구예요? 얘가 압박 많이 갚았잖아. 얘가 제일 적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 문제가. 그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 다시요. 우리 아까 6번에 2번 한 게 있습니다. 자, 6번에 2번에 이거지? 다시 보자. 여보세요. 얘는 뭘 통해서 이 값 구하는 거예요? 뭘 통해 이 값 구하냐고? 가격을 통해서. 얘는 뭘 통해서? 소득을 통해 구하는 거지. 얘는 궁극적 목적이 부채, 매월 감면금액 파할 목적이지. 얘는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갈 금액 파할 목적 아닙니까? 다른 거에 보는 시각이. 그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저는 어디 갈 건가 하면요. 쭉쭉 넘어가서 강의 노트는요. 124페이지. 자, 124페이지 이 말입니다. 저당 유동화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 있어요. 저당 유동화. 자, 이 말은 뭔가 이겁니다. 우리 같은 차입자가 은행 돈을 빌려갈 때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을 뭐라 하죠? 대출기관이죠. 대출기관을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이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금융기관. 자,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자고. 국민은행이 현재 1,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다 할게요. 이때 뭐 있습니까? 얘가 보니까 차입자 한 명당 빌려갈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란 돈을 빌려가고 20년간 빌려간다라고 가정하자고요. 했을 때 어쨌든 차입자가 은행에 무엇을 정합니까? 하고 그다음 돈 빌려가죠. 했을 때 뭐 있습니까? 선착순 몇 명 빌려줍니까? 1,000명 빌려주면 여기 있는 얘는 자금이 고갈되는 거죠. 자금 고갈된다 같은 말이 뭐냐? 유동성 위험이 커진단 말이죠. 자, 이런 유동성 있는 결과 할 수 없이 얘는 뭐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한답니다. 얘는 보니까 또 다른 누구한테 돈을 갖다 빌려갈 건데 어쨌든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을 반드시 대출 기관을 용어 쓰는데 이때 얘가 잡았던 재단 걸 팔면요. 다시 돈은 뭐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이 대출기관 이름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요걸 뭐라 한다고? 1차. 요걸 뭐라 합니까? 2차 대출기관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출기관을 가지고 다른 말로 유동화, 중개, 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다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 뭐 유동화 중개기관 누구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하시고요. 한 번 더 할게요. 만약 2차 대출 기관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1,000억이라는 돈이 있다 하자고요. 했을 때 난 1,000명 빌려주면 자금 고갈되었어. 예, 이때 잡았던 저당권을 몽땅 팔면 1,000억 들어오죠. 그러면 또다시 얘는 또 추가적으로 뭐 1,000명 더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이제는 뭐 있으면 1차 대출 기간과 2차 둘 다 자금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유동성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동성 위험이 있다 보니까 2차 대출 기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가지고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발행하지 뭐를? 정권을 하면 이게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 정권 사면 다시 돈이 흘러온다죠. 오면 결국 뭐 있습니까? 각각 있는 1차이든 2차이든 유동성 위험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자, 물론 원칙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지만 때에 따라서 1차 대출이 직접 이렇게 뭐 있습니까? 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알지만 우리 정권은 크게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죠? 지분정권과 한 개 더 부채 뭐요? 정권. 자, 지분정권이 뭐냐? 주식. 네? 주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식이 뭐죠? 우리 있잖아, 탕계도요? 펀드. 이런 게 지분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 부채 정권을 보통 줄여서 뭐랍니까? 이걸 채권. 자, 채권은 크게 세 개 있습니다. ABS가 있고, MBS가 있고, 또요, CMBS.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기본 틀을 먼저 아시는데, 이때 먼저 이 표를 먼저 봐보죠. 자, 몇 번 가는가면요. 3번에 2번에 5번하고 있죠. 2번에 5번과 요거 비교하셔야 돼. 잠시 38번에 2번 서로 비교하라고. 2번에 5번과 38번에 2번 서로 비교하세요. 이거 완전 말 장난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래서 안 되지.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자, 다시 할게. 이거 보세요. 밑에 있는 여기 없으면은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몽땅 빌려주면 더 이상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거지. 그런 결과 이제 2차가 있으면 여기 팔면 저당 들어오지. 그 유동성 위험이 유동성이 선호되어진다 이 말이지. 위험이 감소된다 이 말하면 유동성이 확보되어지는 그 말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장난친 거야. 똑같은 문제야. 지금 말 장난시킨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기본 마인드를 알고 있으라고 문제는. 자, 다시. 그럼 여보세요. 이제 요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림 그릴게. 어차피 지금은 그냥 그림 그대로 놔두시고 있죠.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전체를 그림 딱 그릴 겁니다. MBS가 지금 다 묶어서 볼 거예요. 지금부터 묶어 볼 건데 지금은 한 개 한 개 띄워보죠. 자,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있지? 차입자. 그 다음에 1차 대출 기간. 그 다음요 2차. 그 다음 마지막 누가 있지? 투자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차입자가 1차 금융기관한테 무엇을 정합니까? 저당권. 그 다음 1차는 결국 2차는 무엇을 팝니까? 저당 팔죠. 팔면 여기 있는 2차는 결국 뭘 발행하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또 1차는 직접 채권만 할 수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묶어서 저당이 흘러간다, 넘어간다, 이전된다 해서 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암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꼭 암기할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할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그림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지금 뭐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왜?
실제로 집에 가서 있지 이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 아마 제가 어디 있습니까? 요약집 보니까 우리 124페이지 설명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뭐 있습니까? 7번까지만 딱 한번 해보시라고 집에서. 한번 그려보시고 있죠? 그 다음부터 그냥 쭉 그냥 가져가는 게 암기하지 말고. 그려보면 이건 절대 잊어먹을 수 없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실제 시험장 가면 요 그림만 그냥 가져가시라 이거요. 가져가서 그 다음에 한 문제 물어줄 때만 한번 따라만 가보시라고. 그럼 이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자, 일단, 우리 거기 있는 124페이지 있는 1번, 2번, 1번부터 1번, 2번 합니다. 자, 여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란 것은 뭐 하는 곳이에요? 시장. 물건 등이 매매되고 물건 등을 사고 파는 장소죠. 자, 현재 보니까, 자, 이 물건, 무슨 물건 매매되고 있어? 그 무슨 시장? 그냥 끌고 와서 이렇게 저당시장. 그런데 최초로 차입자가 은행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가지. 이런 걸 우린 뭐라 하냐? 요걸 가지고 1차 뭐랍니까? 저당시장이란 용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 저당 잡았지? 잡았어요? 잡았으면 다시 요 저당을 다시 팔죠, 이렇게. 그래서 잡았던 저당을 다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몇 차? 2차 저당시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2차에는 절대 누구는 포함하지 마라. 차입자 없어야 돼. 거꾸로 뭐 있습니까? 1차 묻는 순간 요 두 놈이지. 그죠? 그런 거 마시면 된다고. 자, 여기에 우리 그 동그라미 1번, 2번이야. 확인하고. 자,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갈 거예요. 자, 여보세요. 3번, 요거요. 이 그림 구조를 봤을 때, 차입자가 2차 대출기한테 저당 설정 안 되지. 차입자 직접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채권 발행 안 되는 거지. 요게 3번. 3번. 그 다음. 자, 4번 확인하시고. 4번. 맞습니까? 자, 여보세요. 이제 4번 할 거예요. 요건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요게 모 저당이야. 최초 저당, 엄마 저당. 말 뜻이고요. 모 저당과 채권과의 관계를 설명해. 채권 관계.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뒤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어쨌든 보니까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 고정금리면요. 얘는 고정 또는 뭐 있습니까? 변동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얘들들은 직접적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직접 관계 있으면 얘는 고정이면 무조건 고정해야 된다 이게. 다른 거지. 자, 여기에 현재 거기 있는 4번. 됐죠? 자, 5번 갑니다. 5번. 자, 여보세요. 5번 갑니다. 이 말. 5번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 조건이에요. 채권 발행 조건은 어떨 때 채권 발행을 하는 건데, 자, 보자고요. 이게 은행이지. 은행이 차익적 돈을 빌려준답니다. 빌려줄 때 금리 무슨 금리?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지. 이게 대출 금리고, 자, 채권 발행해서 이때 나오는 수익이 있죠? 여기 무슨 수익? 채권 수익률.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채권 발행할까 하는 묻는 문제인데, 자, 일단 얘가 채권 발행한 다시 해보죠. 자, 그러면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돈 빌려주면 여기 있는 대출 금리가 있죠? 이게 10%를 가정할게요. 이 말은 뭐예요? 돈 빌려주고 10%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채권 발행하면 채권 비용이 있지. 요 채권 비용을 보니까 12%가 비용이 나간대. 만약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빌려주고 10% 수익이 나왔는데 나갈 비용은 12%예요.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더 크니까. 거꾸로 얘가 뭐 있으면 8%면 이건 하겠습니까? 하죠. 그죠? 들어온 10% 정도 수익이 들어왔지만 비용이 8% 나갔으니까. 따라서 누가 더 클 때 채권 발행합니까?
자, 다시 얘가 있는 시장 몇 차? 그래서 이 말 대신 1차 지당시장 수익률이 얘가 있는 곳이 2차 지당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게 5번.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자, 물어보자고. 보세요. 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이 훨씬 더 합리적일까 따져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갖고 있는 돈을 빌려주고 단지 여기 있는 대출 수익을 전부 다 가져가는 방식 하나. 두 번째.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았지. 요 채권 발행해. 그래서 대출 금리와 채권 비용에서 여기 있는 차익을 먹고 산대. 어느 게 얘는 훨씬 더 높은 수익 나옵니까? 전자고죠. 전자지. 근데 보세요. 그와 같이 뭐 원칙은 얘는 저당 잡아서 몽땅 다 대출 수익을 다 가진 원칙이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요. 아까 이 뜻이 뭐 있으면 이런 경우요. 아니 1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1000명 몽땅 빌려주면 얘 돈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야. 유동성 위험이 있지. 이럴 때면 마음 갈 수 없이 여기 있는 저당을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에요. 자, 현재 1차이든 2차 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 기관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출수익을 다 가져간다고. 다만 감당할 수 없을 때 뭡니까? 다른 기관에 처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자산 포트폴리오 가능하다는 용어 쓴답니다. 자, 이게 6번.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자, 7번 보시고. 봤습니까? 요 볼래요, 이제? 자, 여보세요. 만약에 밑에 있는 2차 저당성이 없으면 은행들은 1000억이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한정돼 있는 1000명에게만 빌려주었다고. 이제는 똑같은 1000억이란 돈을 갖고 있지만 밑에 있는 2차 저당성이 있으면요. 1000명 빌려주고 돈 없는 거예요. 저당권 팔면 돈 들어오지. 또 빌려줄 수 있지. 그런 결과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만약에 채권 살 수 있는 투자자가 채권만 발행된 걸 무조건 100% 전부 다 사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이론상에서. 자, 일단 1000억 있습니다. 자, 1000명 빌려줬어. 이제 얘는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몽땅 다 파는 거야. 팔면 1000억 들어오죠. 요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몽땅 다 채권 발행한 거야. 발행하면 결국은 1000억 또 들어왔죠? 원래는 들어왔습니다. 또 1000명 빌려주는 거요. 그러다 또 1000억을 그대로 파는 겁니다. 또 얘는 또 다시 그대로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뭐 있습니까? 보니까 이 변화 구조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론상 뭐 있으면 무한대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은행들은 한정된 돈을 가지고 저당이 유동화가 되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이론상 뭐 있습니까? 무한대 대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요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있는 이 6개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시험은 여기서 날 수밖에 없으니까 논리가. 자,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문제 2번에 2번, 3번. 자, 2번 갑니다. 금융기관들은 수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자, 보세요. 이 말입니까? 은행들은 저축한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몇 차 이게? 1차지, 그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참고로 2차 대출 기관들은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사가 실제 있어. 직원 등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뒤에 가면 ABS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 실체 없는 게 뭐라고? SPC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자, 가볼게 이제.
2차 주택, 2차 지당시장은 특별 목적 해석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요까지. 요가 아닙니까? 보세요. 요 놈은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지. 요까지. 그러니까 그 말이 이거예요. 2차 대출 기관들은 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여 보단 가볼까요? 주택 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공급 이제 조달했어요. 다시 저당권 사면 뭐 자금 공급하는 거지. 그죠? 얘한테. 여기에 뭐라고 결국은? 얘 좀 설명한 없잖아. 차입자. 그죠? 차입자 설명한 없어. 무조건 2차야. 응? 2차 저당시장 묻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어디 가는가 하면 6번에 4번 가죠. 6번에 4번. 2차 저당시장은요.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이게 누구지? 차입자, 차입자. 차입자와 주가지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다. 요 말하는 거지. 요거 몇 차? 1차.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게 아니다. 잠시 쭉 넘어 35회 6번부터. 36번부터 갈 거예요. 자, 36번에 1번 갑니다. 1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본 원하는 수요자, 이게 누구죠? 차입자와 그 다음에 금융기관 사이. 1차 맞죠? 2차, 2번 갑니다. 2차 나있지. 나오면 절대 거성에 누구는 쓰지 마라? 차입자 쓰지 마라 이거죠? 무슨 말이냐?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2차 맞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권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다. 이거 보세요. 얘는 뭐 있습니까? 저당 잡았지 이제. 자, 그 다음에 팔죠, 그죠? 저당권 팔 수도 있고 채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 받는 거지. 그 말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갑니다. 4번 이거 한가입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채권 발행 누가 합니까? 1차 또는 2차지. 둘 다 뭐 있으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저당권 다른 팔죠? 이런 걸 뭐라냐? 자산 포트폴리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던 원래 있는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없다. 이 말이 뭐냐? 만약에 이 직접 관계 있으면요. 얘가 얘한테 저당 설정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얘한테 채권 받을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런 건 묻는 문제가. 자, 다시 37번 갑니다. 37번 1번 가보겠습니다. 2차 저당시장의 발달함에 따라서 대출기관의 융자력을 높여서 주택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보니까 밑에 있는 2차가 없으면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한정돼 있는 차입자에 빌려주었지. 지금 뭐 있으면 저당이 유동화되어지면 따라서 뭐 있습니까?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더 많은 차입자에 빌려줄 수 있죠. 이 말에 주택 금융 등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말 뜻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요. 2번요. 자, 2번. 2차 저당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 대출 상품과 대출 심사 기준을 표준할 필요가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뭔가 합니까? 자, 다시 39번에 1번 가자고. 자, 39번에 1번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대출자의 소득이라든지 주택 규모, 대출액, 대출기간 등등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 써야 됩니까? 이거 말 안 맞는 거지. 이 말과 앞에 말이 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1998년 금융대란 발생했을 때 한보그룹에 있는 회장 누구죠? 네, 그분이 보니까 그 당시 60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시가가 한 6억 되었거든요, 이게. 6억. 근데 이걸 가지고 담보 잡혀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 48분 잡았나? 대출 받은 금액이, 이게 36억이 있었는가? 그런 거예요. 6억짜리가. 자, 물어보죠.
요 자체가 벌써 부실 아닙니까, 이거? 6억짜리가 36억 빌려갔다고. 그러면 이러한 저당 잡혀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이걸 채권 발행했단 말이에요. 이 채권 사겠냐고. 안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결국은 여기 있는 저당 잡혀있는 게 정상적으로 잡혀있을 때 그만큼 이게 안정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예, 아까 39번에 1번이 그 말이고,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7번에 뭐 있습니까? 네, 2번처럼 설명해야 된다 말 뜻이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떤 아파트는 얼마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그 저당 잡혀있는 부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은 안정성 갖고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예, 37번에 3번은 좀 있다고 4번 갑니다. 자, 4번은 요거 묻는 거 여러분들 볼래요? 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야만 채권 발행해? 그지? 요거 묻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2차 저당시장에 발행되는 투자 상품, 이게 채권. 그지? 채권은 결국은 주택 대출 금리보다 낮아야지 발행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라이고 뒷장 갑니다. 38번. 여러분들은 앞으로 있죠. 저당 유동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절대로 뭐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건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런 건 단점이 있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절대 저당 유동화는 단점 없어요. 있으면 안 돼.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좋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보셔야 되지. 절대 같은 뭐 있습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고요. 자, 39번 갑니다. 39번에 2번. 2번에 사실 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요. 자,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 이거 보세요. 유동이랑 넘어가는 거잖아. 그지? 채권이 요거야. 어느 게 채권이냐고. 여기 채권, 이게 채권 아닌가? 채권이 넘어간다, 몇 차?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뭐 있습니까? 채권값이 전체를 같이 생각해버리거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예, 혼돈하기 쉽다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예. 3번 가보겠습니다.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자, 여기까지. 예, 저당 샀지, 이제. 출발합니다. 사가지고, 1차 대출자들이 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면, 요거죠?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이거 보세요. 뒷말이 이겁니다. A란 투자자가 채권 샀어. 샀는데 여기 있는 A가 B한테 채권 팔 수도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 사면 채권 사지. 제3자 팔 수 있습니까? 있지. 마찬가지요. 요 팔 수 있는 요 A와 B의 어떤 채권 등이 매매되는 시장은 몇 차 시장? 우리 항상 저당시장은 1차와 2차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뺀 나머지 모든 2차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 뒷말이 그거야. 응? 뒷말이.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도 2차 저당 시장 속에 포함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진짜 야비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금융기관들은, 자, 금융기관은 많은 돈입니까? 한정된 돈이에요. 한정된 돈을 가지고 뒤에 일부입니까? 다수입니까? 요거 아니고 이거 한정된 돈을 가지고 다수의 차입자지 일부가 아니라죠. 다수의 뭐 있으면 수요자, 공급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가보니까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이게 누구죠?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이게 누구죠?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 몇 차? 1차. 이 지분 꽤 많이 나오죠? 앞에 보니 거죠? 그런 걸 정리하시고요.
자, D장에 한 번 더 가볼까요? D장 가보니까 46번에 그래요. 46번에 4번. 한국도 2차 요거 하고 있습니까? 저당시장 운영하고 있지. 그거 뭘 봉할 수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있기 때문에.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묶어서 보자. 그 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에 대한 설명.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있죠. 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제 채권에 대해서. 예.